단 10,000원이라도 월세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가산세로만 132만 5천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세 받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올해 세금 신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이 안 내던 세금 내서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자꾸 강조되고 있어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뭐 신문 방송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 사업하시던 분들이야 뭐 소득세 신고하는 거니까 하시다 치더라도 기존에 월세 받고 있으셨던 분들이 올해 특히나 더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올해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자, 보면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5월 말까지인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빨간 날이니까 하루 넘어가서 6월 1일까지는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요, 월세 내가 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뭐 조금 받고 있는 거 있다 치더라도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18년 말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던 게 없어지고요. 이제는 단 10,000원이라도 월세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었죠? 근데 이 소득세라는 건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이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말까지 혜택이 끝나고 2019년도에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떠들썩한 겁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이 비과세가 2018년 말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했을 때 이 불이익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일반 이 무신고 하셨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해당 산출세액의 20%예요. 혹은 수익금액의 0.7% 중에 큰 금액을 이제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아마 20%가 더 클 거예요. 어쨌든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내가 실제 받은 것보다 조금 신고했다. 그러니까 과소신고죠. 그게 조금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야, 도대체 그놈의 가산세, 실제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놈의 가산세가 얼마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거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과세 되는 그 기준으로 한번 세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로 따졌을 때 약 165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 분들, 우리 왜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은퇴하시고 직장을 은퇴하시고 그냥 조그만 건물 있는 거 혹은 조그만 뭐 주택 있는 거에서 월세 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 분들 중에서 이 165만 원 월 그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은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분리과세가. 이 분리과세가 돼야지만 세금을 더 낮게 내는 겁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총 주택임대 수익금액은요 1,9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일부러 이렇게 세팅했어요. 그리고 필요경비로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미등록했을 때는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990만 원을 빼주고요. 여기에 소득공제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했을 때 2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소득, 이제 걷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790만 원이 돼요. 실제로 1,980만 원을 월세로 받았어도
내가 세금 계산할 때는 790만 원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9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단일 세율이에요. 14%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이랬을 때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110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좀 가렸네요. 만약에 미신고했을 때 이 가산세가 20% 제가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0%를 계산해 보면 이 산출세, 즉 110만 6천 원에 대한 20%를 계산을 해보면 가산세가 22만 1천 원이에요. 22만 1천 원. 22만 1천 원이 추가로 내야 돼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원래 110만 원 내는 거에서 22만 원이나 추가로 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건물 세놓고 혹은 뭐 집 같은 거 몇 채 갖고 계신 분들 주택 세놓고서 이렇게 임대 수익 거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균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종합과세를 했을 때는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한번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자,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을 경우에 월급을 4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월세 200만 원이니까 12개월 곱하면은 2,400만 원이죠. 임대소득은.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게 종합소득세로 갔을 때는 분리과세랑은 조금 틀리게 조금 이제 공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틀려서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국세청에 가면은 모의로 이제 세금 계산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 값을 대입해 가지고 나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종합과세로 갔을 때는 897만 6천 원이 필요경비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총소득은 1,502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종합과세는 임대소득 이외에 또 다른 소득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를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배당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득들을 합쳐가지고 이 소득세를 내는 게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월세, 임대소득에 내 월급, 급여소득을 합쳐서 했을 때 총소득 금액은 5,087만 원이 돼요. 요것도 급여소득이 그러면은 월급 400만 원 받으면은 4,800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동 계산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나온 금액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소득공제가 마이너스 1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4,937만 4천 원이 됩니다. 4,900만 원 가까이가 잡혀요. 그래서 세율을 이 4,900만 원에 대한 세율 구간이 되면은 24% 구간이 세율 구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산출되는 이 세금은요, 소득세로 662만 9천 원이 나오고요. 또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 주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받을 거 공제받고 실제로 진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583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종합과세로 갔을 때에도 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의 가산세가 20%인데 그 20%가 산출세액의 20%라고 했죠.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20%예요. 자, 그러니까 662만 9천 원에 20%를 곱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산세로만 132만 5천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산출되는 세액,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583만 원이에요. 결정세액은. 그런데 가산세가 132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요. 신고 안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냐면 월세를 34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죠. 이거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34만 원이에요. 34만 원. 자, 왜 34만 원이냐? 제가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분리과세 할 때는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고 또 소득공제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이 미등록 시에 공제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1년에 내가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이 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 계산을 해도 0원이 나와요. 세금이. 산출되는 세액이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이 넘는 분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가산세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작년 말이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주택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막 보도자료 이렇게 막 우편물 같은 거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자라고 그래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라고 이렇게 안내장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때 그거 우리가 그냥 무시했었어요. 왜 무시했었죠? 그 안내장에 보면은 소득자로, 주택임대소득자로 세무서에다가 내가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이 가산세가 붙는데, 그때 가산세가 얼마였냐? 내 그 총 얻어들이는 임대소득의 0.2%가 가산세였어요. 그러니까 에게 0.2%? 그거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자로 세무서에다가 등록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무시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종합소득세 미신고는요 20%예요. 가산세가 20%, 산출세액의 20%라고 말씀드렸죠. 0.2%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생각하고서 뭐 그거 뭐 별거 아니고 세금 신고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코 다치신다라는 거예요. 꼭 신경 써가지고 임대소득이 이렇게 월세 34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금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요, 내가 뭐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혹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126, 여기가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 세금 관련된 상담센터니까 이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소득세, 월세, 특히나 월세 받고 있으신 분들이 그간에는 세금을 안 냈었으니까는 별반 신경 쓰지 않다가 크게 지금 당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월세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